광주를 찾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대통령 권한 분산 방안 등을 담은 개헌 구상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중간평가 성격으로 4년 연임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는데요. 개헌 당시 대통령은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다며 개헌이 돼도 연임에 나설 생각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비상계엄에 대한 요건 강화 등 감사원과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 방안도 담겼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김지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광주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포함한 개헌 구상을 전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는 대통령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는 개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장 큰 틀은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의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대통령 결선 투표제 도입입니다. 다만 개헌 당시 대통령은 적용 안 된다며 대통령이 되더라도 연임에 나서진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걸 고민할 때가 아니라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서 국민의 인권을 짓밟는 그런 행위가 불가능하도록 내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총선 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시간표도 제시하면서 민생 안정 등을 위해 대통령 임기 단축은 고려하지 않았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국가 최종 책임자의 임기 문제는 좀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듯 대통령 권한은 견제하고 나섰습니다. 비상계엄은 국회 통보뿐 아니라 승인까지 받도록 하고 아무리 긴급해도 24시간 내 사후 승인을 못 받으면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또 국무총리는 국회 추천을 받아서 공수처,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장과 방통위원장, 인권위원장은 국회 동의를 받아 임명하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감사원은 국회 소속으로 옮겨 정부를 견제하게 하고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깨자고 했습니다. 이재명 캠프는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적인 날인 5.18에 맞춰 국민 통합의 정신과 12.3 내란 극복의 의미를 담아 개헌 구상을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한 김상욱 의원은 새 당에서 보수 진보 기능을 다 같이 이루겠다며 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개헌을 제안하자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자체 개헌안을 내놨습니다. 김 후보는 이번에 당선될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4년 중임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는데요. 김 후보의 개헌안 살펴보고 이어서 두 후보의 개헌안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한 지 반나절 만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돌연 입장문을 내고 개헌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총선과 대선의 주기를 맞추기 위해 이번에 당선될 대통령은 스스로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현행 5년 단임제는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4년 중임제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4년 연임제와 달리 연속해서가 아니어도 한 번 횟수 제한을 두고 대통령을 더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개헌 논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듯 거듭 이재명 후보도 겨냥했습니다. 이 후보가 제안한 연임제는 한 번 쉬었다가 다시 2번 연임이 가능한 거냐고 되물었고 개헌을 두고 말 바꾼 적이 있으니 개헌 협약을 맺자고 역공도 폈습니다. 또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완전 폐지, 국회의원의 불체포, 면책특권 폐지, 국회 권한남용 견제 등 이재명 후보와 172석 원내 일당 민주당을 겨냥한 듯한 조항도 개헌 구상에 담았습니다. 그럼 정치팀 지윤수 기자와 두 후보의 개헌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 기자, 일단 그 대통령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4년 연임제,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4년 중임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연임제랑 중임제 어떻게 다른 겁니까? 네, 둘 다 한 번 대통령을 한 사람이 또 할 수 있다는 점은 같습니다. 다만 대통령을 딱 한 번만 할 수 있는 단임제에선 잘했나 못했나를 평가를 못하다 보니까 다시 시킬지 선거로 평가를 해보자는 건데요. 차이는 연속으로 하느냐, 연속은이 아니냐 이 여부입니다. 미국 대통령 사례를 보면 트럼프, 바이든, 다시 트럼프 이렇게 대통령이 당선됐죠. 이게 바로 중임제입니다. 한 번 대통령을 한 뒤 연속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대통령에 도전할 수 있는데요. 반면 연임제는 반드시 연속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연임제인 러시아 사례를 보면 푸틴, 메드베데프, 다시 푸틴. 이렇게 중간에 한번 쉬기만 하면 연임 자체에는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가 이걸 노리고 연임제를 들고 나왔다고 공세를 폈는데요.
이재명 캠프는 당연히 딱 한 번 연임하는 걸 전제로 큰 방향만 제안했다면서 국민의힘이 황당한 경우를 우려한다고 일축했습니다. 네, 이 개헌안을 보면 견제할 대상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두 후보끼리 어떻습니까? 네, 이재명 후보 개헌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황당한 비상계엄을 막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감사원과 방송통신위원회, 인권위원회 등 전 정권 보복에 동원되거나 정권 지치기에 앞장섰다는 지적을 받은 기관들이 주로 대상이 됐습니다. 대통령 견제는 국회에게 주로 맡겼는데 과반을 넘는 원내 일당의 자신감도 배경이 된 걸로 보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불소추 특권 폐지를 제안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도 계속 재판을 받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국회 권한남용 견제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국회 폭주 때문에 비상계엄을 했던 논리가 연상되는 대목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개헌 논의가 사실 대선 초기에 좀 논의가 되다가 그동안 10대 공약 이런 데서는 두 후보 다 별로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본격화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가장 앞장서고 있는 이재명 후보는 개헌에 그동안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5.18 날짜를 맞춰 개헌을 발표하면서 극적인 효과도 노린 걸로 보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즉각 협약으로 역공하면서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대응에 나선 거고요. 대선까지의 개헌도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지윤수 기자 수고했습니다. 이재명 개헌 공약 발표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재명 후보가 개헌에 대한 SNS 글을 남겼습니다. 네. 4년 연임제, 결선 투표제, 도입 이런 것들이 골자였던 헌법 개정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던 사안인데 이재명 후보가 직접 이번 대선에서 개헌을 얘기한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예, 우선 간추리자면 4년 중임제, 연임이 아니고 중임제, 그리고 결선 투표제 도입하자. 그다음에 네. 계엄 등 대통령의 비상조치 권한에 대해서는 국회에 사전 통보를 의무화하자. 현재는 지금 관련법은 그렇게 돼 있지 않거든요. 네네. 그리고 국회가 그것에 대해서 24시간 이내에 동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예. 계엄 등을 비롯한 대통령의 비상 조치는 자동 상실토록 하자라는 것이고 네. 대통령 거부권 있지 않습니까? 예. 윤석열 정부 시기에 많이 봐왔죠. 계속되는 거부권 행사가 있었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좀 강화하자. 즉 함부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자라는 건데 일테면 대통령이나 대통령 친인척 관련 사건이나 뭐가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회가 무슨 법을 만들려고 하거나 의결하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아예 없애버리자 이런 얘기도 들어가 있고요. 총리 국회 추천제를 시작해보자. 예. 그다음에 수사기관장, 경찰청장이나 국가수사본부장 또 검찰총장, 검찰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행으로 보면 검찰청장이나 공수처장 이런 거 해당되겠죠. 그런 거에 국회 동의제를 도입하자. 현재 국무총리도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 그런 것처럼 하자. 이런 것들이 요지로 간추릴 수 있겠고요. 당장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중임이 뭐냐? 4년 중임제와 연임제가 좀 헷갈린다. 분명히 해달라. 뭐 그런 얘기도 나오면서 네. 비슷한 또 이제 뭐 다른 몇 가지를 좀 함께 섞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대선 캠페인이 시작되기 좀 전에 개헌 연대 이런 거 가지고 좀 설왕설래하다가 당시 이재명 예비 후보가 그때는 후보 등록하기 전이니까 네. 예비 후보가 지금 개헌 논의를 시작하면 계엄 내란 후속 진압 처벌 이런 것들에 집중해야 하는데 모든 뉴스를 빨아들이지 않겠느냐. 블랙홀처럼 될까 우려없다. 그래서 그때 조금 속도 조절을 했고 이제 한 15, 16일쯤 남았나요? 투표일이. 네. 그때 남겨놓고 개헌 문제 외면할 수는 없는 거니까 네. 이걸 공식적으로 제기를 하면서 시한을 어떻게 잡았냐면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게 되지 않습니까? 예. 지방의원들 그리고 단체장들 그때 함께 하거나 개헌에 관한 국민총의를 물어서
처리하거나 그게 너무 촉박하고 잘 안 된다면 다음 총선, 그러니까 28년이 되겠죠. 네. 2028년 국회의원 총선 때 함께 국민들께 개헌에 관한 의견을 물어서 개헌을 이룩하자라는 타임 테이블, 시간표와 함께 이제 요지를 발표한 거죠. 그렇게 이게 예. 이번 오늘 TV 토론에서 이게 주 이슈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네. 저는 다음번 예정돼 있는 정치 관련 TV 토론에서는 주 의제로 등장해야 할 가치가 있고 네. 충분히 그럴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문수 후보가 이제 이재명 후보의 4년 연임제라든지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하는 안에 대해서 4년 중임 직선제 개헌을 제안하고 당선 시에는 임기 3년으로 단축하겠다. 이렇게 또 제안을 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는 이재명 말씀하신 후보는 대로 임기 제한은 좀 신중하자라고 네. 해서 상당히 소극적이고 선을 긋는 듯한 건데 물론 이제 임기를 줄이자는 얘기는 요번에 선거에서 당선되는 사람의 임기를 줄여서 국회의원 그 4년 주기와 맞추자는 그 얘기겠죠. 대통령은 5년이고 국회의원은 4년이니까 이게 서로 어긋나 가지고 임기가 맞지 않아서 국회의원 교대기에 또 정권은 다른 5년 터울로 이렇게 되고 했더니 해 왔기 때문에 그걸 좀 맞출 총선과 필요가 대선을 맞추자. 그렇죠. 그걸 그러니까 2028년에 지금 국회의원 총선이 치르게 돼 있잖아요. 그때 대선을 함께 치르자. 네. 차차기를 그러려면 요번에 3년 하자는 건데 지금 이런 얘기가 과연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저는 굉장히 현실성은 떨어진다. 그 의도 자체는 나쁘진 않으나 네.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나 김문수 후보 모두 다 4년 중임제 또는 연임제를 제안했던 것이거든요. 예. 그거는 일단 국회의원 임기와 4년으로 일단 맞췄죠. 그럼 선거 시기를 일치만 시키면 앞으로는 5년과 4년이 어긋나서 생기는 1, 2년마다 한 번씩 선거를 되풀이하게 되는 일은 없앨 수는 있으나 언제부터 적용하느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고 그 문제가 요번에 합의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공론에 붙임으로써 그것까지를 포함해서 국민들께 의견을 물을 수 있는 건데 그거는 지금 빨라야 뭐 내년 선거거나 다음번 국회의원 총선 때 함께 물으려는 계획이라면 임기를 줄인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네요. 네. 예. 그러니까 1년 안에 이 이야기가 합의를 보기는 힘들 것 같다라는 그건 말씀이신 앞으로 거고. 논의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는 저는 합의도 무망하지 인간이 하는 일에 불가능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경우의 수로서는 존재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지만 현실적 가능성을 놓고 보면 그렇게 높지는 않다. 네. 일단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각자들이 이 후보나 김 후보가 얘기했던 개헌안들은 요번에 대통령이 되는 사람에게는 물론 해당되지 않는 거고 네. 다음번에 될 사람들에게 임기조항도 그렇게 하자라는 거죠. 맞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불필요한 오해를 좀 불식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네. 얘기한 것도 같은데 오늘 이 설명도 덧붙였어요. 개헌 당시 재임 대통령에게는 연임제가 적용이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헌법에서 그렇게 규정을 그건 하고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예. 현행 헌법에 그렇게 이미 딱 쓰여 있어요. 누구도 고칠 수 없게 못이 땅땅 박혀서 쓰여 있기 때문에 네. 이재명 후보가 한 번 더 안심시키고 내가 2번 하겠다 소리 아닙니다. 이거를 강조하려고 하는 그런 것 것이지 같습니다. 현행 헌법 때문에 누가 무슨 얘기를 하든 그건 요번 대통령과는 상관이 없는 네. 다음번 사람이죠. 일단은 오늘 D-Day 16입니다. 네. 16일 보름가량을 앞두고 굉장히 큰 핵 이슈가 생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개헌안이 네. 대선 전국에 물론 이제 당락에 이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만큼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만 그래도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저도 부분적으로는 동의하는데요. 네. 15, 16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네. 앞으로 지지율이 크게 출렁일 가능성은 어떤 이슈가 나오더라도 출렁일 가능성은 매우 작다. 네. 이렇게 예측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예. 이번 선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시대 정신 또는 선거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정책적 아젠다가 잘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물론 계엄 내란 때문에
치러지는 조기 대선이라는 게 이번 선거의 가장 큰 특징인 건 명확합니다. 예. 그러면 내란에 대한 성찰과 비판과 반성과 향후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라는 정치적 의지가 일단은 시대 정신인 거고 네. 민주공화정을 확실히 세우자. 그게 같은 얘기겠죠. 그 다음에 뭔가 이슈가 있을 법한데 사실 우리 진행자는 생각나는 거 별로 있으세요? 그러게요. 잘 없죠. 네, 없습니다. 일단 계엄 내라는 게 워낙 크기도 하고 네. 둘째는 나머지 김문수 후보나 이준석 후보나 권영국 후보 등등에 의해서 이분들이 이 후보들이 의제 설정 능력이 굉장히 현저하게 떨어져요. 그래서 다른 것들이 계엄 대란 이거는 뭐 불변의 성격인 것이고 다른 것들이 솟아오를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 시기도 짧았다. 개헌은 굉장히 중요한 빅 이슈인 건 맞는데 이것 때문에 지지율이 출렁일 만큼 개헌에만 얘기가 집중될 여가도 없을 뿐더러 그러기에는 남아있는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꼭 그럴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개헌은 앞으로 계속 얘기해 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 이후에도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개헌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요. 못할 것이다. 영향을 미칠 큰 만한 영향을 이유긴 미칠- 하나 크게 네. 무슨 지지율을 바꾼다거나 구도 자체를 흔들 만큼 네. 폭발력을 갖고 오랫동안 지속되긴 힘들 거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네. 흐름의 1, 2, 3 순위를 바뀔 정도면 일과성으로 터져 나와서 그쳐서는 안 되고 그게 폭발력을 갖고 계속 커져야 되거든요. 네. 그 남은 시간 동안 쭉 유지가 되고 확대 재생산이 되어야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건데 그럴 일은 않아 네. 보인다는 것이고 잠깐 하나만 10초만 더 덧붙이자면 역대 선거에서 우리가 지금도 기억에 남는 빅 이슈들 중요한 이슈들이 뭐 이런 거 있어요. 이를테면 행정복합도시, 행정수도 노무현 네. 대통령이 제기했던 거라거나 경제 민주화라거나 뭐 사람이 먼저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파급되고 연상되는 일련의 것들이 쭉 있었는데 이번에는 계엄 내란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럴 네. 만한 게 별로 안 보인다라는 거죠. 개헌은 중요한 이슈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죠. 일단 남은 14일 동안 16일 동안에는 이 개헌 관련한 이야기들이 좀 끌고 갈 것 같은데 네네. 그리고 다음 차기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또 과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과업 중에 하나죠. 예, 네. 느낌이 드네요. 그건 확실합니다. 내란에 대한 확실한 청소와 재발 방지와 민주공화정을 굳건히 하는 것 그다음에 먹고 사는 문제를 좀 탄탄하게 고단한 사람들 줄이는 것 개헌 이렇게 양극화 이런 것들 모아지지 않겠어요? 저출생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